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가 틀려서 고쳐서 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여름 찜통이라는데 이번엔 전기료 폭탄? 여러분 전기요금 얼마나 올릴까요? 어떤 시기든 올여름은요 엄청난 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쓰고 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올리려고 하잖아요. 올려야 되고요. 예,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2분기 중에 7원에서 10원 사이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7원에서 10원 사이를. 7원에서 10원 사이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한전은 난리가 났어요.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2022년에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지금 올 1분기도 5조 3천억 정도의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6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대로면요 올해도 예, 작년처럼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예,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게 사실상 마지막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릴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올린다고요? 올렸다가는 대패하게요? 아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7원에서 10원 정도는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두 자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가 심하거든요. 두 자리라는 숫자 자체가. 그럼 한 자리를 올린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7원을 올린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7원을 올렸을 경우에 말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느냐. 아마도 말입니다. 예, 지금 1원 인상이라 되어 있는데 1원 인상이 아니고 여기 10원 인상입니다. 7원 인상이 됐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30원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 1인 가구는 230kWh를 쓴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예. 그리고 10원이 오를 경우에는요 2620원이 오를 거다. 가구당이 가구당. 네, 가구당이. 물론 전기요금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이게 꼭 요것만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2인 가족 경우에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쓰는 게 289kWh를 쓰거든요. 그러면 7원을 올리면 예, 2,300원이 오르는 거고요. 10원을 올리면 3,280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3인 가구 기준 예, 이것은 7원이 오르면 2,371원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10원이 오르면 3,381원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가세 10%하고요. 전력기금 3.7%를 합산한 가격입니다. 4인 가족 경우에는요. 여러분 7원을 올리면 2,440원이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원을 올리면 3,490원이 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죠. 굉장히 많이 오르죠. 이게 적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7원 10원이라고 하지만 월간으로 오르는 비용이 적어도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라는 것, 뭐 3,500원 사이라는 것, 이것은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말입니다. 예, 이게 안 올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리긴 올리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예, 이제 여름에 가면 전기요금이 월 평균 사용량만큼 쓰지를 않잖아요.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게다가
찜통더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입니다. 동남아 쪽에서는요. 40도의 폭염이 우습게 와 있고요. 뭐 라오스 같은 나라들은 4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이 5월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6월, 7월이 되면 엘니뇨 현상은 더 강해질 거고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폭염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하는 게 지금 기상청의 예상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전기료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7원을 올리든 10원을 올리든 이게 한전의 어떤 영업수지를 개선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 글쎄요 하는 물음표가 됩니다. 얼마가는 되겠지만 말입니다. 7원 올렸을 때는요.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2조 2,4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10원을 올렸을 때는 3조 2,0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적자만 해도 6조 2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뭐 7원을 올린다고 해서 한전의 경영이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택도 없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채가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한전의 부채 보세요. 192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6년까지만 해도 105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92조 8천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83.62%나 올라간 거거든요. 87조 8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났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제때 전기요금을 올려주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은 대응하는 시기를 놓쳐서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을 맞는 거고요. 한국전력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적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모랄 해저들은 또 어떡하고요. 지금 한전이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 번째 냈거든요. 첫 번째 냈을 때가 한전의 구조조정 14조를 아껴보겠다 그렇게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땅값을 조정해서 그냥 14조예요. 그죠? 이게 현재 한전이 보유한 땅을 감정 재평가를 해서 이걸 다시 감안을 한다는 건데 웃기는 소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돼. 다시 해봐 했더니 그 다음에는 20조 1천억 원을 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뜯어보니까 맹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라 했더니 이제 25조 7천억 원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성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순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더라면 국민들은 절약을 했을 겁니다. 절약을. 전기요금 굉장하네. 그러면 전기 절약 운동을 스스로 단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기도 아껴 쓰고 가스, 난방도 아껴 쓰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전에 대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었고요. 가스공사에 대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쳤어요. 포퓰리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민은 전기료 폭탄 맞고 한전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아니죠. 망하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입니다. 부채가 192조 8천억 원이면 이거 민간기업 같으면 이미 망한 거죠. 이미 망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진짜 심각하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아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또 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끝나고 나면 벼락폭탄이 터질 겁니다. 벼락폭탄.
저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요.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전기요금을 순서대로 계속 순차적으로 올려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한전의 구조조정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제일 중요한 게 구조조정의 핵심은요. 인력이에요. 1억씩 이상 받는 사람이 3,500명이 넘는 와중에 한전이 저대로 놔두면 살아나겠습니까? 일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명예퇴직이겠죠. 명예퇴직. 줄 만큼 주면서 명예퇴직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을 뽑고요. 그러면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금도 삭감해야 됩니다. 192조 8천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임금 삭감 안 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죠. 임금도 삭감해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이게 자산도 매각해야 됩니다. 뭐 임대 이런 눈치가 아니라 과감하게 다 매각해야 돼요. 매각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자구 노력을 진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각고의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국민들은 용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프로파간다에 이제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정책 결정이 저렇게 늦어버리면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과감한 결정과 또 엄청난 힘으로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